모두가 잠든 새벽 1시. 당신은 또다시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닙니다. 저녁도 충분히 먹었죠. 의사 선생님이 뱃살을 줄여야 한다고, 혈당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그런데도 손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향해 뻗어갑니다. 대체 왜 멈출 수 없는 걸까요? 한 입만 먹으려던 케이크가 반이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이 듭니다. 밀려오는 건 끔찍한 자책감 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안 낫지. 내일은 기필코 굶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제닌 로스의 책 감정적 식사에서 벗어나는 법에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며 고통받았던 저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음식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감정이었다는 것을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식단표를 짭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금지 목록에 올리죠. 그런데 이 금지가 오히려 당신의 뇌를 자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먹지 말라는 압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이 코르티솔은 뇌에게 지방을 축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제닌 로스는 말합니다. 금지는 강박을 낳는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 뇌는 그 금지된 음식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먹지 말라고 할수록 그 음식은 더 간절해지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위장이 비어서 꼬르륵 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가족에게 받은 상처, 혹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나요? 저자는 이것을 감정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책에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남편과 싸운 날이면 어김없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먹었습니다. 차라리 살이 찌는 게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인 달콤함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감정을 음식으로 덮으려 할 때마다 혈당은 치솟고 인슐린 저항성은 심해집니다. 대사증후군은 몰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제발 마음의 문제를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처절한 신호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닌 로스의 제안은 파격적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허용하라.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평생 먹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역설적으로 그 음식에 대한 집착도 사라집니다. 저자는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쿠키 한 상자를 사서 집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했죠. 처음 며칠은 미친 듯이 먹었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쿠키는 더 이상 특별하지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다는 것을요. 음식을 입에 넣기 전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배고픔은 목 아래인가요? 아니면 목 위인가요? 위장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배고픔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고픔이 아니라 불안함이라면 음식을 내려놓고 그 불안함을 잠시만 느껴보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면 거세게 몰아치다가도 이내 잠잠해집니다. 그 순간을 음식으로 막지 않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음식은 종종 독이약이나 적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삶을 지속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음식과 화해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을 때 우리 몸의 대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프랑스 여인들이 버터와 빵을 즐기면서도 날씬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맛을 즐기고 배가 부르면 미련 없이 수저를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적 식사입니다. 당신의 몸을 뚱뚱하다고, 병들었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아픈 아이를 때리며 훈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당신의 몸은 지금 보살핌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 가벼운 산책, 충분한 수면. 음식 대신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물하세요. 물론 감정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당장 햄버거를 매일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대사질환이 있다면 의학적인 식단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관리가 강박이 아닌 나를 위한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식단 조절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폭식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끼만이라도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쌀 한 톨의 식감, 채소의 아삭함, 국물의 온기. 천천히 씹고 삼키며 내 몸이 보내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어제 또 과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자책하는 대신 어제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다독여 주세요.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제닌 로스는 말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한다. 비어있는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향한 친절과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때 비로소 거짓된 식욕이 사라지고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은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건 뭐지? 음식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하고 무거운 뱃살을 걷어내줄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심리적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며 심리적 접근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억누르는 노력이 아니라 보살피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허기진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며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저녁 내 마음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